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3일 최병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한 것이 과연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이냐 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유튜브를 해드리고, 아니 세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지금 자기네들 밥그릇부터 챙기겠다 하는 것이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다. 그 여러 가지의 법률적 쟁점을 제쳐두고라도 우선 순서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3일날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지금 그 결정 공개를 2시간 앞두고서 연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천재현 헌재공보관이 오전에 기자들 브리핑을 했는데요.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재판관 평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동안 헌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밀어붙였던 것을 쭉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1월 22일이죠. 그때가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는데 1시간 20분 만에 이 사건을 딱 종결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변론 기일 한 번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쟁점이 별로 없다, 그러면 한 번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버리고 이틀 뒤인 1월 24일에 2월 3일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 이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 이러면서 변론 재개,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후다닥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변론 재개.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다시 조율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헌재가 그것도 또 3시간 만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유 없다, 안 들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 이런 이제 의심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내용이 아주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다, 그걸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설 연휴가 끝나고서 1월 31일에 헌재가 최상목 대행 측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중으로 내달라. 그때가 31일이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사실상 그때 노는 날이 굉장히 그때까지 연장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날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어떤 요식행위식으로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무시한 거 아니야, 요런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 지금 최대행 측에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던 것 아닌가. 그냥 무늬만, 모양만 갖추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행 측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변론을 재개해달라 이랬는데도 헌재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아침에 헌재 재판관들 평의를 했는데 거기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 연기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이게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한 거다라고 해서 우연이다라고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연기했다, 아마 이런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일반 예를 들어서 하부이부 재판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주심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 우배석 판사 이 3명이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의견을 끝내 조율을 하고요.
만약에 끝내 조율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판결을 못 합니다. 그게 일반 법원의 판결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아닙니다.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고 그리고 나서 합쳐봤더니 인용하자는 의견이 4명이고 각하하자는 의견이 4명이다 그러면 그대로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그랬고 모든 헌법재판소 선고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다 각자의 결론을 맞춰봤더니 이거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연기해버리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그 상황이 되면 거의 조작 수준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런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측입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지금 덜 된 상태죠. 10일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1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마 그때 이제 이유를 밝히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 이제 소위 기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적어도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던 쪽은 아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이른바 우리법 연구의 친민주당 계열의 재판관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제동월건 쪽은 일반 상식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 제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런 거죠.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라는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제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표결을 거친 적이 있냐? 없다. 이거는 절차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헌재가 그동안 무시해 왔습니다. 또 하나 졸속 심리의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1월 22일 날 첫 번째 변론 기일 이걸로 그냥 땡 하고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최상목 대행 측이나 뭐 다른 쪽에서 이거 너무 졸속 심리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것도 쟁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헌재가 2월 3일 오늘 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우연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뭐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그 다음에 법제처 이런 데들과 함께 과연 대통령이 그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그게 우연이냐 아니면 재량이냐.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원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각각 이 3인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 9명은 추천해서 표결을 하면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 절차가 없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3인으로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임명권까지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중앙선관위원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우연이냐? 또 이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임명 보류는 임명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와라. 그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금 양쪽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행 측의 요청, 변론 재개 요청 이런 걸 안 받고 밀어붙였을 경우에 과연 이게 국민들의 저항 내지는 헌법재판소가 뭐 특정 성향의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너무 무리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중립적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이나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김형두, 정정미.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어차피 이거는 뭐 3대 3으로 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문제인데 두 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성향이 비슷한 것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치를 어느 정도 좀 봤을 것이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성향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뭐 판사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도 김형두 재판관은 이 탄핵을 기각 쪽에 손을 들었고요.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성향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번에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그 세 사람과 김형두 재판관 요 정도 선에서 자 이게 너무 졸속이다. 이럴 경우에 헌재의 신뢰도가 추락된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도저히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연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 저는 4대 4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성향으로 볼 때 3대 3은 기본적으로 갈려져 있을 것이고 결국 김형두 재판관 그 다음에 정정미 재판관 이 두 사람이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5명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함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거는 이 결론을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밀어붙이려다가 급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10일에 변론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변론 제기가 뭐 10일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할지 어떨지 이건 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만약에 10일에 변론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쟁점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끝난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선고 결정하는 날짜를 잡아야죠. 뭐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쯤 뒤 아닐까요? 일주일 열흘쯤 뒤. 이렇게 되면 거의 2월 하순 가까이 돼서 이제 이 결론이 날 것이고 그 결론이 나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여전히 보류했을 경우는 그때까지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전에 뭐 최상목 대행이 검토할 이유는 없는 거죠. 헌재가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략 3월 초 뭐 이때쯤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때쯤으로 넘어가면 마은혁 후보자 그때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도 아마 막바지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마은혁 후보자를 합류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좀 애매해집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래서 이대로 하여튼 결국은 오늘 제동이 걸림으로써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당분간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달리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나 어떤 경우든 헌재가 막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서 좌우 전방 주시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러려면 진작에
최상목 대행이 얘기했던 변론 제기 요청 같은 거 받아들이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되지.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결정 2시간 앞두고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그거는 곧 우왕좌왕하는 모습. 누군가 정파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다가 들켰다. 그래서 갑자기 멈춘 모습.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거와 무관하게 오늘 사태 결정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연기를 한 이것만 놓고도 헌재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